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84%, 코스피는 0.77%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미국 지수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지수에서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목금 급락을 좀 하고, 실제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결국엔 다시 지금 당장 이 테이퍼링을 할 이유가 없다. 왜 고용 쪽인 부분에 현재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또 3분기죠? 3분기인가요? 2분기인가요? 6월달 2분기네요. 2분기에 대한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가 이 대외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고, 그런 흐름을 우리 시장은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즉 지수는 올라가는데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닥 재밌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의 시장을 보더라도 확실히 상승폭이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다. 즉 상승장은 맞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막 급등주가 출현하는 시장은 개별적인 몇몇 종목 빼고는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어제 오늘 누르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이라는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눌러놓고 여타 종목들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가니까 코스닥도 그런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이 코로나 관련주, 델타 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왔던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진 다 많이 빠졌어요. 최소 5에서 10% 이상씩. 그죠? 아침부터 눌러놓고 이 낙폭을 조이지 못했어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낙폭을 빠르게 올려놨다가 결국엔 다시 또 눌러놓고 결국엔 이제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됐고,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그 안에서 특출나게 재밌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존버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코스피 혹은 코스닥 말씀드린 자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1045포인트, 코스피 3270포인트 정도, 그죠? 요 자리 기존의 고점 부분까지 확인을 한 자리고, 이제는 3200, 코스피는 3280에서 3285포인트를 넘길 거냐, 여기가 관건이라는 거고, 요 자리 넘기면 무조건 3300까지는 빠르게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1045포인트에서 1050포인트만 확인하는 그림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어찌됐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 흐름대로만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1040포인트 위에서만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 한 번 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이 105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 확인해야 되고, 기존 영상에서 코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100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3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30,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 아니라 20포인트만 올랐다. 그러면 아직 80포인트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같은 습성을 보여준다면, 뭐든지 주식은 3세판이에요.
3이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100이란 숫자도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는 관점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30이란 숫자를 만들어 주고 주가를 누를지 또 다시 다른 행보를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갈자리를 제약바이오와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어제 오늘처럼 제약바이오를 이제 많이 올라왔고 니들 할 일 다 했다, 여기까지 올린 걸로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죽고 그 외에 뭐 성장주, 가치주, 소비주 그런 애들 위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제약바이오는 누를 거냐, 아니면 어제 오늘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크게 발판을 밟기 위한 눌림이냐의 관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 후자를 좀 보는데, 그게 내일 당장이냐, 못해도 내일 오전까지 눌려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내일 오후장부터는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후자가 신빙성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어찌됐든 이 3285포인트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야 3300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한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애매한 자리죠. 그러면 이 애매함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남은 수목금에서는 코스닥보다 좀 더 빠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상승률을 좀 더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얘가 그렇게 보여줄 거라면 제약바이오가 눌려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왜냐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코스피는 눌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그럴 거라면 그냥 3285포인트까지만 이번 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치고 올리는 그림을 나타낼 거냐, 이게 조금 애매해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될지 그게 조금 애매한 그림이다. 그런 그림이 조금 애매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 3275 위로만 일단은 올라와야 되겠네요. 올라와서 이 안에서 그냥 박스 치는 그림을 좀 나타내주고,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조금 더 움직여주는 그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스닥, 다우랑도 비교해봐도 코스닥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코스피와 다우 10배, 코스닥과 나스닥 1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어찌됐든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매매가 어렵다면 공부방과 리딩방 혹은 멤버십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골드 퍼시픽 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주가가 한창 올랐어요. 오늘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한옥가 차이로 못 걸렸어요. 딱 저점, 오늘의 저점에서 어디였나요? 아침 시가가 오늘이 13일. 여기네요. 이게 한옥가 차이로 안 걸려가지고 결국 이 자리를 못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자, 최근에 이 종목이 델타 바이러스 억제 코로나 치료제, 경구 치료제에 대한 부각이거든요. 최근에 이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번을 했죠. 뭐 현대바이오 결국 실패했고, 신풍제약도 현재 바닥을 기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한국 BNC 또 경구 치료제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걔도 쪽 최근에 주가를 눌러놓고, 이제는 또 골드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장기평선 밑에서 뭐다?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죠? 주가가 움직이는 관점이고, 저점을 이렇게 낮추다가 요 자리에서부터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그러면서 고점도 크게 높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최근에 거래가 다시 한번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거래가 터졌던 이 자리가 기존의 고점 부근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고점을 만들었고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던 자리가 이 1900원대예요. 1950원 부근. 이 자리를 오늘 넘겨왔다가 결국엔 다시 눌리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시간의 그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죠. 요 자리 2090원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었던, 거래가 빵 터졌던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눌렀다. 그러면서 거래가 꽤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놨고, 요 상한가의 중간값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1680원 정도. 이 1680원의 자리가 또 어디에요? 기존의 주가가 눌려주고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죠? 그럼 1900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왔던 자리죠. 시간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보합으로 1835원으로 끝났네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1900원이 관점인 거예요. 1900원을 넘어설 거냐 못 넘어설 거냐의 기준인 거고, 이 자리를 빠르게 넘어서서 종가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2100원대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2100원대만 확인이 된다면 이번에는 2200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넉넉 접어서 2200원에서 2300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대신 기준이 얼마? 1900원이다. 그럼 내일 빠르게 1900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안전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애매한 그림의 모습인 거는 결국에는 얘를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을 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장대음봉이 빠졌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2240원 정도. 아직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한 차트의 그림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저점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1935원, 요 자리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 달 월봉이 아직 끝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1900원을 넘어서는지, 종가상으로 넘어서는지, 장중에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16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차트다. 그죠? 경구형 7호제라는 게 이 단기적으로만 끝날 부분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 경구형 7호제로 올라온 자리가 여기밖에 안 돼요. 그죠? 뭐 신풍제약이든 뭐든 지금 당장은 끝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슈든 뭘로 뭐다? 주가는 한 번 정도 50% 이상의 레벨업은 한번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파크 상한가를 가긴 갔지만 결국엔 누르고 끝났거든요. 뭐 매각이란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뭐 매각에 대해서 난리가 좀 있죠. 왜냐면 앞으로도 이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소비 패턴이든 무슨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가 카카오 게임에서 뭐 카카오 또 카카오 뱅크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성장하는 기업이 네이버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총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카카오가 3위까지 갔지만 결국엔 네이버가 카카오보단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터파크라는 이 회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죠? 뭐 쿠팡이라는 회사도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대박이 났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인터파크라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야후 그럴 때 나왔던 회사죠. 인터파크 예전엔 그래도 좀 잘 나갔죠. 그리고 뭐 현재도 그리고 뭐 공연 티켓 그런 거는 인터파크에서 아직도 예약 문의를 많이 한다라는 걸로 본다면, 이제는 이 회사를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베이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총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롯데에서 무산이 됐던 걸로 본다면, 이 인터파크에 대한 이 매각 절차도 철회가 또 뭐 거의 대부분 다 철회가 되죠. 근데 뭐 넷마블이래요. 넷게임즈, 넥슨GT 좀 다른 관점이지만, 그리고 최근에 키네마스터 뭐 기타 등등 매각 얘기만 나왔다 하면 잘 나가다가 꼭 마지막에 빠그러져요. 왜? 금액 때문에. 혹은 되더라도 애매하게 끝나고. 어찌됐든 자, 이 종목 역시도 바닥 대비해서 이 매각의 이슈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세가 좀 위아래서 물량을 좀 많이 터는 그림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거래가 빵하고 강하게 터졌던 요 자리 안에서 주가를 잡아두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종가는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잡아두는 패턴이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저점 6,7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타난다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주가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7,700원 정도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물대로 확인하더라도 7,700원에서 8,2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고요. 또 뜬금없이 여기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와 있는 자리가 있죠. 많이 간다면 9,000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뭐 그냥 패턴 자체가 월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주봉도 기존에 여기 고점을 넘겨놨다라는 거고, 종가로 아직 뭐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지만 넘겨놨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열린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봐도 8,000원. 그죠? 그럼 8,0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차트라는 거고, 여기에 이 갭자리를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한번 9,000원까지 싸주고 내려오면서 갭자리를 메꿀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9,000원을 넘겨서 앞자리가 라운드 피겨값 1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줄 거라면 뭐다? 메꾸고 가도 상관은 없다. 메꾸고 가도 상관은 없다. 그 메꾸는 자리가 메꾸는 자리가 6,400원대. 그러면 요 자리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냥. 아이고. 6,35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오늘 누군가 나갔다라는 거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 나갔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개인일 거냐, 아니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일 거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고점 위에서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뭐 엑세스바이오, 진원생명과학, 뭐 팜젠사이언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기존에 대부분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보면 기존의 고점이 항상 나와 있는 종목, 그러니까 기존의 고점이 나와 있는 종목이 올라가다가 빠진 종목, 혹은 기존의 고점보다 위에 있는 종목이 빠진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당연히 강한 종목인 거라는 거고, 이 강한 종목은 기존의 고점 위에서만 조정을 받는다면 뭐다? 조금 더 지켜볼 승산은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종목은 그럼 좀 약하다라는 관점인 거고, 실제적으로 주가를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윗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나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의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었던 부분이 나와요. 한 차례 올렸다가 눌렀고, 그리고 또 주가를 눌렀다가 올렸고, 그죠? 올렸고, 그러면서 받아줬던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윗꼬리를 빼고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 13,300원, 이 자리 위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다 놓을 거냐의 기준인 거고,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놓는다면 또 한 차례 14,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14,000원, 다시 이 구름대 상단을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주가 자체가 한 차례 눌림이 나오더라도 12,000원 정도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차후에 또 한번 주가를 레벨업 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는 자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3,300원 위로 내일 빠르게 올려다 놓고 끝난다면 결국에는 이 위에서 빠르게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12,000원대 부근, 이게 12,5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주가를 한번 누르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뭐다? 이 안에 갇혀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다. 그죠? 아까 지수를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를 끼고 지수를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누르면서 지수를 유지할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얘도 보면 같은 기준이에요. 근데 다 똑같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코로나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 똑같다. 주가를 올려놓고 매물대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차례 올리고 나서 주가를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예요. 결국 얘도 여기보다 낮은 데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죠? 낮은 데 있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5,8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결국에는 5,3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종목이에요. 대신 요 안으로 또 기어 들어온다면 뭐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위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종가가 결국엔 뭐다?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 이 고점 안에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러면 얘도 보면 어디에요? 여기서 매수 매도를 많이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누르고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누르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번 올려다 놓고 나중에 누를 때 여기까지 눌릴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차트의 관점은 괜히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먼저 반영을 시킬 거냐 아니면 후에 반영을 시킬 거냐, 그런 기준이라는 거고. 그러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흔들었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1차적인 자리를 확인했다라는 거, 단기.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이 안까지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거냐. 여기 또 중간값이 49,300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넘기면 여기까지, 못 넘기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오는데,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42,300원까지 한 번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눌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얘도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진원생명과학 대장이 쉬니까 부대장도 같이 쉬고 있는 그림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얘도 본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저점을 한번 만들고 여기서 몸통을 한번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더 있어요. 반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위로 반절을 올려보면 요 정도 그림이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 그죠?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버티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장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만 무게가 실리니까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예요. 즉 얘도 23,500원까지 눌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많이 밀린다면 22,000원까지가 되는 거고, 이건 정말 극적인 상황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엔 주가를 다시 한번 잡으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 잡으러 올라오는 게 25,400원 위로 올라타느냐, 올라타면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밑에 빠진 이 폭만큼 다시 한번 올려본다면 27,4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를 또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넘겨야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온다라는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차트의 모양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라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요. 신풍제약도 악재가 터진 뒤로 주가가 애매모하게 움직이죠. 위로 올리기보다는 밑으로 눌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어제 오늘 계속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뭐다? 이 구름대라는 거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버린다라는 관점인 거죠.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버린다. 그래서 밀었고 그 밀림의 자리가 기존의 이 저점 부분에서 확인을 한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위로 해서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올라온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뭔가 이슈를 붙여서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걸 기준할 수 있는 게 이 신풍제약 우선주를 보더라도 거래가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어찌됐든 얘도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저점이 구름대 하단, 그러면 이제 열려있는 자리는 구름대 상단까지 요 자리를 한번 때려주고 다시 눌릴 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만이 이제는 이 위로 올려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대한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행보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거래를 빵 한번 터트리고 나서 꾸준하게 눌리는 종목이죠. 얘는 뭐 큰 흐름이 나타나진 않아요. 큰 흐름이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모습인 거고, 그 흐름 자체가 5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나주는 게 좋은, 한 번 더 이 6만원대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횡보의 자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한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는 뭐다? 한 번 뽑아내야 돼요. 왜?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평을 얘는 갈 길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단기 평선들은 트위스트를 꼬는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서 한번 뽑아주면서 이 평이 갈 길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안에서 행보하다 보면 거래가 안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이평을 막고 주가는 눌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이평은 시간이 지나면서 캔들이 밑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꺾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이 5만원대 밑으로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왔다가 가야 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2,00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액토즈 스포트라는 종목이 움직였고, 뭐 셧다운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게임 관련주죠. 이 셧다운 말 그대로 애들 게임하는 거 시간을 걸어놓고 락 걸어놓는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제 선택적으로 게임 회사마다 선택적으로 셧다운을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논리적인 관점인 거고요. 어찌됐든 셧다운이 폐지가 되면 그만큼 사용하는 인원들 시간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준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 월봉상에 보면 강하게 올라오다가 빵 하고 눌렀고요. 빵 맞았고, 여기에 대한 이 저점이 어디에요? 여기죠. 요 자리까지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이게 쌍봉을 찍고 눌린 자리,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을 맞고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눌린 자리.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16,000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중간의 중간값 11,500원은 올라탔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16,000원을 넘기고 지지할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의 관점으로만 지켜보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 기준이겠죠? 16,000원에서 16,600원을 넘어선다면 한 차례 더 뭐 2만원 부근대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거나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13,0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최근에 이 고점을 한번 넘겼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일 바로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13,800원 부근까지 한번 눌렀다가 움직일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6,000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뭐 같은 소프트인데 게임주는 아니고, 뭐 얘는 AI 혹은 메타버스 쪽으로도 테마가 형성됐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특출나게 막 강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월봉상의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목표가 여기, 밑에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죠. 월봉상에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기준인 거고, 여기서 여기가 고점 저점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잡으면 13,7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거진 다 온 자리죠. 중간값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또 관점인 거고, 그리고 주봉으로 왔을 때도
현재 이 고점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확인을 하진 않았어요. 이 자리로 확인하느냐, 13,900원 아까 말씀드린 자리죠.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 자리를 넘긴다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못 넘긴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뭐한다? 또 다시 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1,000원대 부근까지.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자리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 여기서 박스의 모양을 만들다가 이 자리를 오랜 시간 횡보하고 한 차례 레벨업 시킨 다음에 주가를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다시 이 자리를 벗어났거든요. 그죠?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벗어났을 때 고점을 한번 형성했던 요 자리 위에서 뭐다?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 다시 한번 고점을 여기로 형성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12,500원이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종가상으로요. 이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어찌됐든 14,000원을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저점을 슬금슬금 올려가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저점을 슬금슬금 올려가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